아버지, 이번 달도 매출이 반으로 줄었어요. 아내 순이가 장부를 덮으며 한숨을 내쉬었어. 나는 30년을 지켜온 이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봤지. 벽에 걸린 낡은 시계, 손때 묻은 진열대, 단골 손님들과 찍은 사진들. 모든 게 세월의 흔적으로 가득했어. 그래도 어떻게든 버텨야지. 이게 우리 삶이잖아. 순이는 고개를 저었어. 버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 대형마트가 생긴 뒤로 시장 전체가 무너지고 있다고요. 김 사장네도 이번 달에 문 닫는데요. 김 사장은 나보다 5년이나 먼저 이 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한 선배였어. 그 사람도 버티지 못한다니. 민수한테 한번 말해볼까? 내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에 순이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 무슨 소리예요? 민수가 그 마트 사장인데 어떻게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자기 아버지 가게가 망하는 걸 보고만 있겠어. 순이는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지. 민수가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아이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게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이대로 가다간 정말 문을 닫아야 할 판이었으니까. 내일 민수한테 전화해 볼게. 다음 날 아침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어. 민수의 번호를 누르기까지 한참이 걸렸지. 여보세요, 아버지. 민수야, 나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바쁘죠. 마트 일이 생각보다 복잡해서요. 무슨 일이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민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어. 예전에 그 따뜻한 아들이 아니었지. 아빠가 할 말이 있어서. 시간 좀 낼 수 있니? 잠시 침묵이 흘렀어. 이번 주는 힘들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수요일은 어때요? 그래, 그때 보자.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어. 일주일을 기다리는 게 참 길게 느껴질 것 같았지. 그 일주일 동안 시장 상황은 더 악화됐어. 박 씨네 청과물 가게가 문을 닫았고 이 씨네 생선 가게도 폐업 준비를 하고 있었어. 이 사장, 우리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요? 같은 건물에서 반찬 가게를 하는 정 사장이 찾아왔어. 정 사장, 나도 답답하오. 근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시장 상인회에서 대책 회의라도 열어야 하지 않겠소. 그게 무슨 소용이요? 우리가 대형마트를 어떻게 이겨요? 정 사장은 고개를 떨구었어. 그래도 이대로 당할 순 없지 않소. 우리도 평생을 여기서 일했는데. 맞는 말이었어.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지. 수요일이 됐어. 나는 민수가 일하는 대형마트 앞에 섰어. 5층짜리 거대한 건물이 하늘을 가렸지. 이게 바로 우리 시장을 무너뜨리는 괴물이었어. 안으로 들어가자 화려한 조명과 깔끔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어. 우리 시장과는 차원이 다른 세계였지. 어서 오십시오. 젊은 직원들이 밝게 인사했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3층 사무실로 향했어. 아버지 오셨어요? 민수가 문을 열어줬어. 양복을 빼입은 아들의 모습이 낯설었지. 그래, 바쁜 시간에 미안하구나. 앉으세요. 무슨 얘기 하시려고요? 민수의 말투는 사무적이었어. 마치 직원을 대하는 것 같았지. 민수야, 아버지 가게가 요즘 많이 어려워. 알고 있어요. 내가 이 마트 사장이 된 뒤로 시장 전체가 힘들어졌어. 이미 몇 군데는 문을 닫았고. 민수는 서류를 정리하며 대답했어. 그건 시장 경제예요, 아버지.
경쟁에서 살아남는 게 자본주의 아닙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 내 아버지 가게가 망하는 걸 경쟁이라고 보고만 있겠다는 거니? 제가 뭘 어떻게 하길 바라세요? 회사 전체 방침인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한숨을 내쉬었어. 민수야, 아버지가 널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그 시장 가게로 내 학비를 댔고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야.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어. 그래서 제가 효도 못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아버지. 그런 뜻이 아니야. 다만,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어. 사장님, 회의 시간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죄송하지만 저 가봐야 해요. 다음에 다시 얘기해요. 민수는 나를 사무실 밖으로 안내했어. 나는 멍하니 복도에 서 있었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1층 로비에서 낯익은 얼굴이 보였어. 민수와 함께 정장을 입은 나이 든 남자가 걸어가고 있었지. 민수는 그 남자에게 고개를 깊이 숙이며 무언가 설명하고 있었어. 저 사람이 누구지? 나는 몰래 그들을 따라가 봤어. 두 사람은 귀퉁이 카페로 들어갔지. 나도 카페 입구 근처에서 그들을 지켜봤어. 민수 사장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나이 든 남자의 목소리가 낮게 들렸어. 예, 회장님. 시장 상권이 거의 무너지고 있습니다. 회장, 이 사람이 마트 회장이란 말인가? 좋아요. 그럼 이제 그 자리에 우리 제2 매장을 세우는 거요. 시장 상인들한테 마지막 제안을 하시오. 헐값에 가게를 넘기라고. 하지만 회장님, 제 아버지 가게도. 자네 아버지, 그게 중요한가? 사업은 사업이고 가족은 가족이지. 그 정도도 구분 못하면 사장 자리 내놓아야 하네. 민수는 고개를 숙였어.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네 아버지 가게는 특별히 좀 더 압박을 가하시오. 다른 상인들한테 본보기가 되어야 하니까. 나는 믿을 수가 없었어. 내 아들이 이런 계략에 휘말려 있다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어. 순이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됐지. 어떻게 됐어요? 순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 순이, 큰일이야. 민수가. 나는 오늘 본 것을 전부 얘기했어. 순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지.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민수가 그럴 애가 아닌데.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그 회장이란 사람이 시장 전체를 헐값에 사들이려는 계획을 세웠고, 민수는 그걸 실행하고 있어. 순이는 주저앉았어. 어떻게 이럴 수가. 다음 날, 나는 시장 상인회 회장인 최 사장을 찾아갔어. 최 사장, 큰일입니다. 무슨 일이요? 이 사장. 나는 어제 본 것을 전부 얘기했어. 최 사장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지. 그게 정말이요?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이건 우리 시장 전체의 문제요. 긴급 상인회 회의를 소집해야겠소. 그날 저녁 시장 2층 회의실에 30여 명의 상인들이 모였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단순한 경쟁이 아닙니다. 최 사장이 단상에 올라 말했어. 대형마트가 계획적으로 우리 시장을 무너뜨리고 이 땅을 헐값에 사들이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어. 증거가 있소? 한 상인이 물었어. 이 사장이 직접 목격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쏠렸어. 사실입니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하오? 정 사장이 물었어.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들의 불법적인 행위를 밝혀내야 해요. 최 사장의 말에 여기저기서 동의하는 목소리가 나왔어.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대형마트를 상대해요? 혼자서는 불가능하지만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치면 말이요. 회의는 늦은 밤까지 이어졌어. 결국 우리는 증거 수집팀을 구성하기로 했지. 이 사장, 자네가 팀장을 맡아주시오. 최 사장이 말했어. 제가요? 자네 아들이 그쪽 사장 아니오.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자네요. 무거운 짐이었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어. 정 사장과 김 사장, 그리고 젊은 상인 몇 명이 팀원으로 함께했지. 먼저 마트의 물류 시스템을 조사해 봅시다. 김 사장이 제안했어. 물류요? 대형마트가 이렇게 싼 가격에 물건을 팔 수 있는 건 뭔가 꼼수가 있을 겁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는 마트의 트럭 출입을 감시하기 시작했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교대로 지켜봤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 김 사장이 흥분해서 전화를 걸어왔어. 이 사장, 이상한 걸 발견했소. 뭔데요? 마트 트럭이 새벽 3시에 정체불명의 창고에서 물건을 싣고 왔소. 정식 납품업체가 아닌 것 같소. 주소 확인했어요? 했소. 내일 같이 가보시다. 다음 날 우리는 그 창고를 찾아갔어. 외진 공단 지역에 있는 낡은 건물이었지. 여기가 맞나? GPS상으론 여기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창고 주변을 살폈어.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식품 상자들이 가득했지. 저거 유통기한 지난 제품 아니오. 김 사장이 작게 외쳤어. 뭐라고요? 저기 보이는 상자들, 날짜를 보시오. 전부 유통기한이 지났소. 우리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어. 이게 바로 증거였지.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일단 더 조사해 봅시다. 이것만으론 부족해요. 다음 며칠 동안 우리는 마트의 다른 의심스러운 점들을 찾아냈어. 직원들의 부당한 대우, 허위 광고, 불공정 거래 등등.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민수가 관여된 서류였어. 우리는 마트에서 일하다 해고된 직원을 통해 내부 문서 몇 장을 입수했지. 이 사장, 이거 보시오. 정 사장이 서류를 내밀었어. 시장 상권 인수 계획서라고 적혀 있소. 그리고 여기 사장 직인이 민수 사장 거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내 아들이 직접 이 계획을 승인했다니. 이 사장, 괜찮으시오. 괜찮습니다. 계속합시다. 우리는 수집한 증거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 하지만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막막했지. 법적으로 대응해야 하지 않겠소. 김 사장이 말했어.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하고요? 시장 상인들이 조금씩 모으면 되지 않겠소. 그날 저녁 다시 상인회 회의가 열렸어. 우리가 수집한 증거를 공개하자 모두들 분노했지. 저런 파렴치한 놈들.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순 없소. 소송을 걸어야 해요. 흥분한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어.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최 사장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어.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준비해서 법적으로 맞서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변호사를 선임하고 언론에도 알립시다. 여론의 힘을 빌려야 해요. 모두들 동의했어. 우리는 각자 할 수 있는 만큼 돈을 모았지.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모였어. 일주일 뒤 우리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
안녕하십니까. 저는 변호사 강민준입니다. 젊은 변호사가 우리를 맞았어. 저희 사정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최 사장이 준비한 자료를 펼쳤어. 강 변호사는 한참 동안 서류를 검토했어. 이 정도면 충분히 승산이 있어 보입니다. 유통기한 지난 제품 유통은 명백한 식품위생법 위반이고, 불공정 거래는 공정거래법 위반입니다. 그럼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대가 큰 기업이라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습니다. 이대로 당할 순 없어요. 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송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언론에도 제보했어. 지역 신문사 기자가 찾아왔지. 시장 상인들이 대형마트를 고소한다는 게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나는 기자에게 우리가 수집한 증거들을 보여줬어. 이건 정말 큰 건데요. 기사화해도 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며칠 뒤 신문에 우리 이야기가 실렸어. 대형마트의 그늘 무너지는 전통시장이라는 제목이었지. 기사가 나가자 반응이 뜨거웠어. 시장을 찾는 손님들이 조금씩 늘어났고 응원의 메시지도 많이 받았지. 하지만 마트 측의 반응은 싸늘했어. 그들은 즉시 반박 보도 자료를 냈고 우리를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겠다고 협박했어. 이 사장, 마트에서 연락이 왔소. 최 사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 무슨 연락입니까? 합의하자는 거요. 소송을 취하하면 시장 상인들한테 지원금을 주겠다고. 얼마나요? 상인당 500만 원씩. 적지 않은 돈이었어.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지. 거절합시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오. 돈 문제가 아니잖소. 상인회는 마트의 제안을 공식적으로 거절했어. 그러자 마트는 더 거세게 나왔지. 갑자기 시장 주변의 불법 주차 단속이 심해졌고 보건소에서 위생 점검을 나왔어. 명백히 마트 측의 압력이었지. 이건 명백한 괴롭힘 아니오? 정 사장이 분노했어. 증거를 남깁시다. 이것도 다 소송 자료가 될 거요. 우리는 모든 과정을 꼼꼼히 기록했어.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가게로 찾아왔어. 아버지.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어. 왜 왔니? 아버지, 제발 소송을 취하해 주세요. 무슨 소리냐? 회사에서 저한테 책임을 물으려고 해요. 이대로 가면 전 해고될 겁니다. 나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어. 민수야, 내가 한 짓을 알고 있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회장님 명령이었고. 어쩔 수 없다고. 내 아버지 가게를 망하게 하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니? 민수는 고개를 숙였어. 죄송해요, 아버지. 미안하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내가 한 일은 범죄야, 민수야. 하지만 저도 피해자예요. 회장이 저를 이용한 거라고요. 그래서, 그럼 내 죄가 없어지니?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 아버지, 제발요. 전 이 일을 잃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너한텐 일이 중요하고 아버지한텐 이 가게가 전부야. 30년을 지켜온 거라고. 아버지, 돌아가거라.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끝까지 가봐. 민수는 울먹이며 가게를 나갔어. 뒤돌아서는 아들의 등이 너무 초라해 보였지만 나는 마음을 굳게 먹었어. 순이가 안쪽에서 나왔어. 너무 매정한 거 아니에요. 매정해야 정신을 차리지.
저 아이가 뭘 잘못했는지 깨달아야 해.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바로 우리 아들이기 때문에 더 똑바로 가르쳐야 해. 며칠 뒤 1차 재판이 열렸어.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지. 원고 측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판사가 말했어. 강 변호사가 일어나 우리가 준비한 증거들을 제시했어. 유통기한 지난 제품 사진, 내부 문서, 직원 증언 등등. 피고 측 변호인 반론하십시오. 마트 측 변호사가 일어났어. 양복값 비싼 고급 로펌 소속이었지. 원고 측이 제시한 증거는 대부분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입니다.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불법이라니요. 저희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창고 내부를 무단으로 촬영한 것은 주거 침입이자 사생활 침해입니다. 강 변호사와 상대 변호사의 공방이 이어졌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어. 법정 밖으로 나오자 상인들이 몰려들었어. 어떻게 된 거요? 저쪽에서 증거 능력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는 겁니까? 아직 모릅니다. 다음 재판까지 보완하면 됩니다. 하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어. 우리가 수집한 증거 중 상당수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었지. 강 변호사, 솔직히 말해 주십시오. 승산이 있습니까? 최 사장이 물었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순 없죠. 우리는 다시 모여 대책을 논의했어. 합법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김 사장이 말했어. 어떻게요? 내부 고발자를 찾아야 합니다. 마트 직원 중에 우리 편이 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좋은 생각이었어. 우리는 마트 직원들을 접촉하기 시작했지.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젊은 상인 하나가 손을 들었어. 누군데요? 제 고등학교 동창인데 그 마트 물류팀에서 일해요.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며칠 뒤 그 직원을 만났어. 20대 후반의 청년이었지. 안녕하세요. 저는 박준혁입니다. 찾아와 줘서 고맙네. 우리 좀 도와줄 수 있나? 준혁은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 사실 저도 회사에 불만이 많았어요. 부당한 대우도 많이 받았고.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였지? 일단 초과 근무 수당을 제대로 안 줘요. 그리고 유통기한 조작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그걸 증명할 수 있나? 네, 사내 메신저 기록이 남아 있어요. 상사가 직접 지시한 내용들이요. 그 기록을 우리한테 줄 수 있겠나? 준혁은 잠시 고민했어. 제공하면 제가 불이익을 받을 텐데요. 자네를 보호할 방법을 찾아보겠네. 그리고 이건 단순히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야. 불법을 저지르는 회사를 바로잡는 일이지. 준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 알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준혁이 제공한 자료는 결정적이었어. 회장과 민수를 포함한 경영진의 불법 지시가 명확하게 드러났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강 변호사가 자료를 검토하며 말했어. 다음 재판에서 이걸 제출하겠습니다. 2차 재판 날이 왔어. 우리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지. 이것은 피고 회사 내부 직원이 제공한 증거입니다. 회사 메신저를 통해 경영진이 직접 불법 행위를 지시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자세히 검토했어. 피고 측,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트 측 변호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 그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하시죠. 다음 재판까지
답변을 준비해 오십시오.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데 마트 회장이 복도에 서 있었어. 이 사장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회장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어. 참 집요하시군요. 이 정도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민수 사장 생각은 안 하십니까? 이 일로 그 친구 인생 망가집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나는 표정을 굳게 유지했어. 그건 제 아들이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회장은 그렇게 말하고 사라졌어. 그날 밤 민수가 다시 가게로 찾아왔어. 술에 취한 상태였지. 아버지, 제발. 민수야, 정신 차려라. 전 이제 끝났어요. 회사에서 전 책임자로 지목했어요. 모든 게 제 잘못이래요. 내가 잘못한 게 맞잖니. 전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에요. 그게 변명이 되니? 내가 판단했어야지. 옳고 그른 걸. 민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 아버지, 전 어떻게 해야 해요? 나는 아들 옆에 앉았어. 민수야, 지금이라도 바로잡으면 돼. 어떻게요? 내가 아는 걸 전부 털어놔. 회장의 지시, 회사의 불법 행위, 모든 걸 증언해. 그럼 전 정말 끝이에요. 지금도 끝이야. 하지만 바른 길을 선택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민수는 고개를 들어 나를 봤어. 아버지는 저를 용서할 수 있으세요? 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려 한다면 당연히 용서하지. 민수는 한참을 울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 알겠습니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강 변호사를 찾아가 모든 것을 진술했어. 회장의 계획, 불법 지시, 내부 비리까지. 이건 정말 대단한 증언입니다. 강 변호사가 놀라워했어. 하지만 전 각오는 했습니다. 민수의 증언은 결정타였어. 3차 재판에서 민수가 증인으로 나섰지. 증인은 피고 회사의 사장이었다고요? 판사가 물었어. 네, 그렇습니다. 본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수는 잠시 나를 바라봤어.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잘못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민수는 차근차근 모든 것을 증언했어. 회장의 계획, 시장 인수 음모, 불법 유통, 직권 착취까지. 법정은 술렁거렸어. 마트 측 변호사는 할 말을 잃은 듯 보였지.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 관련 서류와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민수가 준비한 증거들이 제출됐어. 재판은 우리의 승리로 끝났어. 판사는 마트의 영업정지 3개월과 거액의 벌금을 선고했지. 또한 피고 회사는 원고, 시장 상인들에게 피해 보상을 하도록 명령합니다. 판결문이 낭독되자 방청석에서 환호성이 터졌어. 재판이 끝나고 우리는 시장으로 돌아왔어. 상인들이 모여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지. 이 사장, 자네 덕분이야. 아니요. 우리 모두의 힘입니다. 그래도 자네가 시작하지 않았으면 불가능했을 거야. 하지만 내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 민수가 걱정됐지. 집으로 돌아오니 민수가 방에 있었어. 민수야. 아버지. 고생했다. 아니에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민수는 씁쓸하게 웃었어. 당연히 해고됐죠. 그리고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했어요. 그럼 모르겠어요.
다시 시작해야죠, 뭐. 나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 아버지 가게 일 배워볼 생각 없니? 민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 정말요? 30년 경력이 있어. 가르쳐 줄 건 많아.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음 날부터 민수는 가게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졌지. 민수야, 손님한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해야 해요? 좀 더 친근하게. 이건 대형마트가 아니라 전통시장이야. 민수는 열심히 배웠어. 새벽 장보기부터 손님 응대까지. 힘들지만 의미 있어요. 아버지가 평생 이 일을 하신 이유를 알 것 같아요. 한 달쯤 지나자 민수는 제법 익숙해졌어. 단골 손님들도 민수를 좋아하기 시작했지. 사장님, 아드님 참 성실하시네요. 그렇죠. 제 자식인데.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로운 건 아니었어. 마트는 영업정지 기간이 끝난 후 더 공격적으로 영업을 재개했지. 이 사장, 마트가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한대요. 정 사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어. 또 시작이군요. 이번엔 어떻게 대응할까요? 시장 상인회는 다시 모였어. 우리도 할인 행사를 하면 어떻겠소? 한 상인이 제안했어. 가격으로 경쟁하면 우리가 불리해요. 김 사장이 반대했어. 그럼 뭘로 경쟁합니까? 품질과 서비스로 경쟁해야죠. 내가 말했어. 우리의 강점은 신선함과 인간미입니다. 그걸 살려야 해요.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죠? 먼저 시장 전체의 위생 상태를 개선합시다. 그리고 친절 교육도 하고. 좋은 생각이요. 우리는 본격적으로 시장 개선 작업에 들어갔어. 노후한 시설을 수리하고 상인들 교육도 시작했지. 민수가 큰 도움이 됐어. 아버지, 제가 마트에서 배운 게 있어요. 진열 방법이나 고객 관리 같은 거요. 그래. 그럼 내가 한번 가르쳐 봐. 민수는 상인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작했어. 물건을 이렇게 배치하면 손님 눈에 더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가격표는 보기 쉽게 크게 써야 해요. 처음엔 반신반의했던 상인들도 점점 민수의 말을 따르기 시작했어. 변화는 조금씩 나타났어. 시장을 찾는 손님들이 늘어났고 매출도 조금씩 올라갔지. 이 사장 정말 효과가 있소. 정 사장이 기뻐했어. 아직 시작일 뿐입니다. 계속 노력해야죠. 우리는 온라인 홍보도 시작했어. 젊은 상인들이 SNS 계정을 만들어 시장 이야기를 올리기 시작했지. 이 사장님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1000명이 넘었어요. 정말 대단한데? 사람들이 전통시장에 관심이 많아요. 특히 우리 이야기를 듣고 응원하러 오는 분들이 많아요. 소셜미디어 효과는 놀라웠어. 젊은 손님들이 시장을 찾기 시작했고, 그들이 또 SNS에 후기를 올리면서 선순환이 이어졌지. 아버지, 이렇게 하면 충분히 경쟁할 수 있어요. 민수가 자신감 있게 말했어. 그래, 우리도 할 수 있어. 6개월이 지났어. 시장은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지. 빈 점포도 새로운 상인들로 채워졌고. 이 사장, 우리 시장이 모범 사례로 선정됐대요. 최 사장이 기쁜 소식을 전했어. 모범 사례요? 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우수 사례로 뽑혔대요. 지원금도 나온다고 하고. 정말입니까? 방송에서도 취재하러 온대요.
며칠 뒤 정말 방송국 스태프들이 왔어. 저녁 뉴스 특집으로 우리 시장 이야기를 방송한다고 했지. 이 사장님, 인터뷰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요? 네, 이 모든 일의 시작점이시잖아요. 카메라 앞에 서니 긴장이 됐어.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장님, 대형마트와 맞서 싸우겠다고 결심한 계기가 뭐였습니까? 글쎄요, 거창한 건 없었어요. 그냥 평생 일군 가게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죠. 아드님이 그 마트 사장이었는데 힘들지 않으셨나요? 물론 힘들었죠. 하지만 옳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아드님과는 어떤 관계세요? 같이 가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후계자가 될 거예요. 인터뷰가 방송된 후 반응이 뜨거웠어. 전국에서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고 시장을 찾는 관광객도 늘어났지. 아버지, 오늘도 손님이 엄청 많았어요. 민수가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어. 힘들지만 행복해요. 이게 진짜 일하는 거구나 싶어요. 그래, 돈만 버는 게 일이 아니야. 사람들에게 필요한 걸 제공하고 그들과 관계를 맺는 게 진짜 일이지.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 마트에 있을 땐 몰랐어요. 숫자만 보고 실적만 신경 썼죠. 정작 중요한 건 못 봤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하지만 마트는 여전히 위협이었어. 그들은 새로운 전략으로 나오기 시작했지. 이 사장, 마트가 온라인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대요. 정 사장이 말했어. 온라인 배송이요? 네, 새벽 배송까지 한대요. 이건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데. 위기였어. 온라인 시장에선 우리가 경쟁력이 없었지. 우리도 배송 서비스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한 상인이 물었어. 개별적으로는 불가능해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민수가 손을 들었어. 협동조합을 만드는 건 어떨까요? 협동조합이요? 네, 시장 상인들이 공동으로 배송 서비스를 운영하는 거예요. 비용을 분담하면 가능할 거예요. 좋은 아이디어였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죠? 먼저 배송 차량을 공동 구매하고 배송 기사도 함께 고용해요. 그리고 온라인 주문 시스템을 구축하면 돼요. 시스템 구축 비용은요. 정부 지원금을 활용하면 됩니다. 전통시장 지원 사업이 있어요. 우리는 곧바로 실행에 옮겼어.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정부 지원 사업에 신청했지. 놀랍게도 승인이 됐어. 이 사장, 지원금이 나왔소. 최 사장이 흥분해서 전화했어. 얼마나요? 2억이요. 이 정도면 충분히 시작할 수 있소. 우리는 배송 시스템 구축에 착수했어. 민수가 프로젝트를 총괄했지. 아버지, 이 앱 어때요? 민수가 개발한 주문 앱을 보여줬어. 오, 그럴듯한데. 각 가게별로 상품을 등록할 수 있고, 손님들은 여러 가게 물건을 한 번에 주문할 수 있어요. 대단한데, 이걸 내가 만들었어. 개발자 친구한테 부탁했어요. 마트 다닐 때 알게 된 사람인데, 흔쾌히 도와줬어요. 3개월 뒤 드디어 배송 서비스가 시작됐어. 반응은 폭발적이었지. 주문이 쏟아져요. 젊은 상인들이 정신없이 포장을 했어. 천천히 해도 돼.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해. 첫날 100건이 넘는 주문이 들어왔어. 상인들은 정신없이 일했지. 이 사장, 이거 대박인데요. 정 사장이 웃으며 말했어. 그러게 말이오. 이렇게 될 줄은 몰랐소. 배송 서비스는 큰 성공이었어.
매출이 30%나 증가했지. 더 중요한 건 젊은 고객층을 확보했다는 거였어. 아버지, 고객 연령대를 보세요. 20대, 30대가 절반이에요. 정말 젊은 사람들이 전통시장 물건을 사는 거야? 품질이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니까요. 게다가 새벽 배송까지 되잖아요. 시장은 완전히 달라졌어. 예전에 침체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지. 1년이 지났어. 우리는 다시 상임회 회의를 열었어. 여러분, 1년 전을 기억하십니까? 최 사장이 단상에서 말했어. 우리가 거의 무너질 뻔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함께 싸웠습니다. 그 결과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 특히 이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분이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미 사라졌을 겁니다. 모두가 나를 바라봤어. 부끄러웠지만 뿌듯했어. 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힘이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민수와 함께 가게로 돌아왔어. 아버지, 이제 정말 안정됐죠. 그런 것 같구나. 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냐. 내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불가능했어. 민수는 웃었어. 저도 많이 배웠어요. 일이 뭔지, 사람이 뭔지. 그래, 그게 중요한 거야. 우리는 나란히 가게 앞에 섰어. 저녁 햇살이 시장을 비추고 있었지. 아버지, 전 이 일을 평생 하고 싶어요. 정말, 네, 이게 제 길인 것 같아요. 나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어. 그럼 열심히 배워라. 가르쳐 줄 게 많아. 네, 아버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이가 물었어. 민수 녀석 많이 달라졌죠? 그래, 정말 많이 변했어. 다행이에요. 한때는 어떻게 될까 걱정했는데.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어. 기회만 주면. 순이는 내 손을 잡았어. 당신도 고생 많았어요. 아니야.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지. 그로부터 또 시간이 흘렀어. 시장은 점점 더 활성화됐고, 다른 지역 전통시장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됐지. 이 사장님, 서울에서 견학 온대요. 최 사장이 말했어. 서울에서요? 네, 우리 사례를 배우고 싶대요.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어. 우리의 경험을 듣고 싶어 했지. 어떻게 대형마트를 이기셨어요? 한 상인이 물었어. 이긴 게 아니에요. 우리만의 길을 찾은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요? 품질과 서비스,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하는 힘이요. 혼자서는 불가능하지만 함께라면 가능해요. 민수도 강연을 다니기 시작했어. 저는 원래 대형마트 사장이었습니다. 청중들이 술렁거렸어. 하지만 그때 전 진짜 일이 뭔지 몰랐어요. 숫자와 실적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지금은 전통시장에서 일합니다. 여기서 진짜 일을 배웠어요. 사람을 대하는 법, 신뢰를 쌓는 법을. 민수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어. 어느 날 마트 회장이 찾아왔어. 이 사장님. 냉랭했던 예전과 달리 표정이 부드러웠어. 무슨 일이십니까? 사과하러 왔습니다. 사과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나쁜 짓을 했어요. 회장은 고개를 숙였어. 이미 지난 일입니다. 용서는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배웠으면 합니다. 뭘 배우시려고요? 어떻게 하면 함께 살 수 있는지를요. 나는 회장을 똑바로 바라봤어.
진심이십니까? 네, 진심입니다. 그럼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죠.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 그 후 마트는 정말 달라졌어. 지역 상생 프로그램을 만들고 전통시장 상품을 마트에서 판매하기 시작했지. 이 사장, 마트에 우리 물건이 들어갔대요. 정 사장이 놀라워했어. 정말요? 네, 회장이 직접 제안했대요. 전통시장 코너를 만들었다고. 놀라운 일이네요. 변화는 계속됐어. 마트와 시장이 경쟁 관계가 아닌 협력 관계가 됐지. 아버지, 이게 진짜 상생 아닐까요? 민수가 말했어. 그래,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습이지. 5년이 흘렀어. 나는 이제 65이 됐고, 민수는 시장 상인회 회장이 됐지. 아버지, 이제 좀 쉬세요. 아니야, 아직 할 일이 많아. 그래도 건강을 챙기셔야죠. 순이도 거들었어. 민수 말이 맞아요. 이제 좀 쉬어도 돼요. 하지만 나는 쉴 수가 없었어. 가게가, 시장이 너무 좋았으니까.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 손님이 붐비는 가게 앞에서 나는 민수와 함께 서 있었지. 아버지, 행복하세요? 응, 정말 행복해. 저도요. 우리는 나란히 손님들을 맞았어.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손님 한 분 한 분을 정성껏 응대했지. 해가 지고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됐어. 오늘도 수고했어, 민수야. 아버지도 수고하셨어요. 가게 문을 잠그며 나는 뒤돌아봤어. 시장 골목에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지. 아름답지? 네, 정말요. 이게 우리가 지켜낸 거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 우리는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어.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은 속도로.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동료로서. 이제 시장의 미래는 민수 세대의 몫이었어. 나는 그들을 믿었지. 골목 끝에서 뒤돌아보니 시장이 훤히 보였어. 불빛들이 반짝이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지. 30년을 지켜온 이 시장이 앞으로도 계속 빛나기를 바랐어. 그리고 그렇게 될 거라 믿었어. 우리가 함께 만든 기적이 계속되리라고. 시장의 등불은 꺼지지 않을 거야. 절대로.